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점가와 극장가를 중심으로 윤동주 시인의 삶을 돌아보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문학계에 불고 있는 윤동주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이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9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세계 의정 역사상 유례 없는 192시간의 기록을 취재 파일에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미주 대표 한인 방송 TBK 주말 뉴스, 여기는 대한민국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한 주간의 다양한 고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합 뉴스는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인물과 지역,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TBK 대한민국 특별취재반의 이 생생한 취재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서부 시간 토요일 저녁 8시 TBK 주말 뉴스, 여기는 대한민국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선 42일을 앞둔 지난 2일 밤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1월 1일 0시를 기해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된 지 62일 만에 선거구 실종 사태가 종식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어진 선거구 공백 사태가 62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정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의 의석수가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10석이나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경기 지역이 8석 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전과 충남도 1석씩 늘었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북, 전남은 1석씩 의석수가 감소하고 경북은 2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16곳은 선거구가 나뉘고 9곳은 통폐합됩니다. 이 밖에 17개 선거구는 구역이 조정되거나 구시군 내 경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TBK 뉴스 김하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늦춰졌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는 즉각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27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것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평가하며 제재안의 초안부터 안보리 통과까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등 미국과 중국 등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등 한중 정상 간의 신뢰 외교가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남은 과제는 결의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밝혔듯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핵 포기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TBK 뉴스 백성진입니다. 3.1절을 맞아 전국에서 태극기의 물결이 펼쳐지며 독립 만세운동이 재현됐습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일제의 만행 속에서 국권이 독립을 외친 열사들의 뜻을 기렸는데요. 97주년을 맞은 3.1절의 풍경, 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 사이로 힘찬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97년 전 그날의 함성이 시민들에 의해 재현됩니다. 보신각에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타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만세는 독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꽃샘추위에도 전국 곳곳에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예년과는 달리 대북한 메시지에 비중을 더 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의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3.1 정신을 구현하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TBK 뉴스 문지연입니다. 일제강점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시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고민하다 차가운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시인, 바로 윤동주입니다. 시인의 삶이 최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문학의 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김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타계한 지 71주년인 올해 극장가와 서점가에 윤동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투박한 표지에 한자가 섞인 세로쓰기. 이 책은 윤동주 시인 서거 10주기였던 1955년에 나온 시집을 복간한 건데요. 한 인터넷 서점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2위에 오르며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은 시집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윤동주를 주인공으로 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첫째 주 17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 오피스 5위를 기록하더니 둘째 주에는 관객 18만 명을 넘어서며 박스 오피스 4위에 올랐습니다. 5억 원의 저예산으로 만들었지만 같은 날 개봉한 데드풀, 주토피아 등 골리앗급 작품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R자 영화인 셈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윤동주 열풍이 부는 이유는 일제강점기란 시대,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혼란과 절망을 느낀 윤동주의 모습이 현재 청춘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윤동주의 삶을 소재로 한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쏟아도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며 윤동주 열풍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TBK 뉴스 김근현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3년에서 5년 안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대와 40대가 서울을 떠나면서 서울시가 인구 1,000만 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동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인구는 1,029만 7천 명, 2010년을 정점으로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에서 5년 안에 서울 인구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출 인구에서 전입 인구를 뺀 서울시의 순 유출 인구는 지난해 13만 7천 명, 특히 서울을 떠나는 30대와 40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 유출한 30대와 40대는 7만 3천 명으로 199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빠져나가 경기, 인천, 세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보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는 비자발적 유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인구 유출의 이유로 높은 집값과 전월세난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순 유출 인구 가운데 61.8%가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났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을 떠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줄고 상권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게 됩니다. 서울시는 크게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부문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일자리 모두 풀기 어려운 난제여서 과연 서울시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K 뉴스 박동선입니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3년째 꾸준히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 이 시기에 학교보다 더욱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가입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사교육비가 지난 2013년 이후로 3년째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 원,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자칫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가 약 3% 줄어든 영향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1,000원 줄어들었지만 중학교는 5,000원, 고등학교는 6,000원이 늘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역시 늘었는데요. 중고생의 방과학교 참여가 줄면서 사교육비가 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방과학교 선행학습 금지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의 방과학 수요가 사교육으로 일부 전환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42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6만 6천 원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경제 능력이 자녀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로 이른바 개천에서 용난다는 비율이 적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BK 뉴스 진윤주입니다. 전 세계 120개국의 매장을 가진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것이 한국의 치킨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1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치킨 브랜드 15개를 비교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양인 기자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은 3만 6천 개, 시장 규모 연간 5조 원, 1년에 7천 개가 새롭게 문을 열고 40%는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곳이 바로 치킨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성장세가 높은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패율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치킨집 대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15개 브랜드를 분석해보니
가맹점당 연간 매출액이 4억 원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8천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프랜차이즈 치킨집 한 곳이 1년에 2억 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문을 여는데 들어가는 최초 가맹금만 평균 1,2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재료비에다 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을 떼고 나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건 매출의 35% 내외. 그나마 여기에서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속빈 강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맹점을 하면은 월 수입이 얼마 대박이 난다, 인생 역전할 수 있다, 그런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교 정보를 보고 객관적으로 그 가맹점을 하면은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은퇴자 혹은 50세 전후로 회사를 나와야 하는 이른바 반퇴세대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지금 창업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K 뉴스 김영인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추적하는 취재 파일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촉발된 필리버스터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47년 만에 발생된 국회 무제한 토론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39명의 의원들이 장장 192시간에 걸쳐 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마비라는 비판부터 이 토론이 살아났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필리버스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낯선 풍경.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폐지됐다가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의 일부 부칙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수정을 요구하며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종 기록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을 발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하더니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으로 종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최장시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다시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경신했고 마지막 발언 주자였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를 모두 뛰어넘어 12시간 31분이란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39명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 캐나다 새민주당의 종전 58시간 세계 기록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따라할 법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국민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형이 불러서. 여당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테러방지법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삼가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색적인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더민주 강기정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고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 운동화도 등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을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 동료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우님, 여기 내가 발판을 하나 갖다 놨는데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8박 9일 192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중단 선언으로 종료됐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국회법 제106조 7항에 따라 자동 표결 처리돼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남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부활해 한국 의정사의 한 획을 그은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BK 뉴스 전혁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